따뜻한 가족, 따뜻한 라디오. 라디오 서울에서 가정의 달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가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많았고 전문가 예상보다도 높았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공무원들이 겨울방학과 봄방학 때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패스트푸드 종업원의 시간당 임금이 $20가 되면서 다른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우리는 이렇게 묻는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과 로칸나 연방 하원 의원이 의료 빚을 모두 탕감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이 공화당 하원 의장을 쫓아내려고 한 시도를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합세해서 막았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을 쫓아내려고 시도한 공화당 하원 의원은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고 예산안이나 우크라이나 지원안 등을 민주당과 힘을 합쳐 통과시켰다는 게 하원 의장을 몰아내려고 했던 이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라파에서 지상작전을 펼치면 이스라엘에 완전히 무기 공급을 안 하겠다고 공개 발언한 게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관계를 테스트한다는 게 오늘 미국 주요 신문의 공통적인 탑뉴스입니다. 약 700명의 주이시 교수들이 바이든 대통령과 상원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의회를 통과한 반유대주의 알리기 법안, 여기에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하이스쿨 학생들이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가담하자 의회가 주목합니다. 다음 주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트럼프의 막내 아들인 베런 트럼프가 정치 무대에 데뷔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공화당은 이제 18살인 베런 트럼프를 주 대의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입막음 돈 재판에서 다시 본인이 말상이라고 말했던 스토미 데니엘스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로리다주 기밀 문서 재판에 이어 조지아주 선거 개입 재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트럼프나 바이든보다 건강하다고 주장해온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정신 이상과 기억력 상실을 시인한 게 밝혀졌습니다. 수은 중독과 머리에 죽은 벌레로 뇌가 손상됐다는 데포지션 중의 증언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많은 지금 탑뉴스가 있는데 저는 오늘 미국의 어떤 그 변화라고 일시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이슈는 좀 추세라고 할까요? 변화의 추세 이런 것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제 이제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 헤드라인 직전에 확인을 했는데요. 우선 그 사이트를 열어두고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연방 하원에서 이제 투표가 있었는데 그 투표 법안 이름 투표안 결의안 이름은 막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이 결의안은 지금까지 공화당 하원 의장인 마이크 존슨이 연방 정부 문도 닫지 않게 어떤 예산안도 민주당과 힘을 합쳐서 통과시켰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돈 대주는 건 괜찮은데 우크라이나를 왜 지원을 하지? 이런 것도 민주당과 같이 힘을 합쳐서 통과시켜서 우크라이나에 어떠한 군사적인 또 인도주의 차원의 돈을 보냈다. 이런 것에 반대해서 이 사람은 자격이 없다 해서 하원 의장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절차였습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조지아주가 지역구인 이 의원이 주동을 해서 했는데 결국은 이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마이크 존슨을 그대로 하원 의장에 둬라 하는 사람이 359명이었고 그래 그 사람 안 되겠어 하는 사람이 43명 그리고 이제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7명이었습니다. 공화당에서 10명만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에 이제 찬성을 한 거고요. 민주당에서도 32명만이 찬성을 했습니다. 민주당이야. 이거 만약에 다 찬성하지 않으면 그러면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즈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도와줬습니다. 이 사람. 지난번에 서로 다 약속하고 주고받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킴 제프리즈
민주당의 상원 대표도 도와줘서 결국은 쫓겨내야지 돼. 여기에 반대한 공화당 사람이 196명, 민주당 정치인이 하원 의원이 163명, 민주당도 4분의 3 이상이나 공화당 하원 의장 쫓아내자고 하면 좋잖아요. 우리가 하원 의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도 4분의 3 이상이 이제 서로 약속한 거는 지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이크 존슨이 정말 나를 신뢰해줘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이 사람을 하원 의장 자리에서 쫓아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참 리더십이 한심하고 약하고 민주당과 협상을 한단 말이야. 용납할 수 없어. 이런 연설을 할 때 보니까 양쪽에서 다 야유받았습니다. 반대표가 훨씬 많으니까 359대 43이었으니까 안 그렇겠어요. 굉장히 이제 어제 야유를 많이 받았고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내가 정말 마조리 테일러 그린 좋아하지만 그러나 지금 마이크 존슨이라는 공화당 하원 의장이 일 잘한다. 굿맨이다. 어떤 때는 그렇게 사람을 내쳐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조리 테일러 그린도 잡고 왜냐하면 본인의 나팔수를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 말이나 막 상스러운 말까지 해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니까.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유권자 가운데서 무슨 상스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마이크 존슨의 경우는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요?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이런 거 한다 하는 것을 다 발표를 하고 난 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에 가서 나 좀 도와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지금 다 잡고 싶은 겁니다. 지금의 이 마이크 존슨이라는 사람이 워낙에 또 복음주의 쪽에서는 아주 꽉 잡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복음주의 목사들보다도 더 복음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마이크 존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도 잡고 그리고 막 총 들고 어떤 사람들은 설쳐된다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그런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도 잡고 지금 내 아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병으로 필요하다 하는 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또다시 계속 기회를 보고 있다가 다시 시도할 것이다,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즈 민주당의 하원 대표도 이번에는 우리가 이 사람을 살려줬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빚은 갚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예산안, 지금 대통령이 민주당인데 이 대통령 아래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연방정부 문 닫고 정부의 크레딧 많이 상하고 하면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마이크 존슨이 그것을 통과시키지 않도록 방해할 수도 있었는데 통과시키도록 협조를 해줬으니까 지금 한번 빚은 갚아 있고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도 어떻게 할지 모르고 하킴 제프리스도 우리 한번 갚았으니까 이 다음엔 몰라요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분위기다. 그래서 역사상 다른 당의 하원 의장을 항상 하원 의장은 다수당에서 하죠. 다수당이 하원 의장을 낼 자격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투표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수당이기 때문에 표가 많이 나오니까 다수당 하원 의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대편의 하원 의장을 이 반대편에서 소수당 측에서 보호를 해서 그 자리를 지켜준 게 역사상 처음이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역사상 가장 분열이 심하잖아요. 분열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미국의 민주당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굉장히 잘 뭉칩니다. 무척 잘 뭉쳐서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오랜 동안 할 때도 굉장히 진보적이기 때문에 중도적인 사람들이 싫어하기도 했지만 결정적으로 민주당의 미래 미국의 미래 할 땐 딱 뭉치거든요. 공화당은 안 뭉치는 겁니다. 이번에도 10명 반대표를 던진 사람 가운데 역시 프리덤 코커스 멤버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어떤 경우에는 당보다도 그냥 프리덤 코커스가 더 중요하다던가 내가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습 공화당이
내부에서 분열됐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 자체가 분열됐을 때도 그 공화당의 중요한 정치인을 민주당의 다른 당에서 살려주기도 한다. 역사상 처음 나온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요즘에 좀 추세가 되고 있는데요. 하이스쿨 학생들이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가담하니까 의회가 주목을 하죠. 그렇지 않아도 어제 의회에서 공화당 하원이 주도를 해서 뉴욕이라든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이제 메릴랜드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곳이 진보적인 곳이죠. 진보적인 지역의 이제 교육자들을 불러다 놓고 학교에서 말이야 이 반유대주의를 어떻게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요. 그 교육자들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학교가 지금 충분히 하고 있어 이런 걸 이제 따져 물으는 그런 그 청문회였는데 지난번에 그 대학교 총장 때보다는 훨씬 좀 부드럽더군요. 다만 이제 한 사람 그 앨리스 스테파닉이라고 지금 열심히 트럼프 전 대통령 눈에 들어서 부통령 후보가 되기를 원하는 여자 하원 의원을 빼고는 좀 점잖게 대우를 했다고 할까요? 뭐 그런 일이 어제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에서 하이스쿨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18살 미만이잖아요. 앉아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스쿨은 보통 이제 6월까지는 수업이 있잖아요. 수업이 있는데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하이스쿨 젊은 세대, 뭐 젠지 이런 세대가 세계적인 시위 운동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한다. 이게 구체적인 시작은 2017년이었나요? 18년이었나요? 17년이었나요? 그때가 그 플로리다주의 파클랜드 하이스쿨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 뭐 블랙 라이브스 매러라든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학생들이 시위를 하더니 이번에도 처음에 그 고등학교 학생들부터 시작하진 않았거든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평화롭게 시위하고 있는데 막 장갑차 같은 차들이 와서 학생들을 체포해 갈 때 이때부터 고등학생들이 시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10대들이 보는 보그 잡지요. 그 보그 잡지의 편집장인 버샤 샤마가 이게 이제 이 세대 자체가 그런 세계적인 시위 운동 세대로 지금 딱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아무리 막아도 시에서 아무리 막아도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라든가 오레곤주 뭐 살렘이라든가 텍사스의 어스틴,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진보적이니까 주 전체 캘리포니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새로운 추세가 되고 있구나. 어제 이제 보니까 캘리포니아주의 버클리라든가 아니면 뉴욕시리 그리고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이런 교육 전문가들이 의회에 가서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뭐 반유대주의 같은 것을 없애려는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등등 얘기를 하니까 어떤 그 정치인은 공화당 정치인은 아니 지금 학교에서 하도 유대계 학생들에 대한 어떤 뭐 차별이라든가 학생들의 그 아주 날카로운 눈초리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학생도 있다. 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얘기들은 있었고요. 그리고 앨리스 스테파닉이라는 좀 전에 말씀드린 뉴욕이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은 퇴학시켜라. 이 사람은요. 아주 쉽게 퇴학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본인의 자녀라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 시위가 설령 잘못됐다고 대다수의 사람이 예를 들어 판단을 한다던가 본인의 생각이 그렇다 할지라도 아니 이제 어린 학생들을 퇴학시키라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아요. 앨리스 스테파닉 의원은 그래서 인기입니다. 조지아주에서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인기인 이유와 앨리스 스테파닉 의원이 뉴욕에서 인기인 이유는 아주 거침없이 극우 발언을 아주 뭐라고 할까요? 아주 뭐 무섭다시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처벌하라 막 이렇게 다그쳤어요. 그랬더니 그 관계자들이 처벌 규정이 거기에 딱 그런 시위를 했다고 해서 딱 거기에 맞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들을 하더군요. 아무튼 그런데 젠지가 어떤 운동을 할 때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데 막 올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틱톡에서는요. 팔레스타인에서 그 가자 지구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기자들과 직접 연결을 지읍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18살 된 학생도 있겠지만 거의가 18살 아래니까 투표권은 없는 거죠. 투표는 못해도
운동은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스쿨 학생들도 다 알아요. 1200명도 안 되는 사람 숨줬다고 35,000명 이상 숨지게 하고 80%를 난민으로 만들고 어린아이들을 굶겨 죽이고 있는 이스라엘이 옳은 것인가?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뭐 이스라엘에 뭐 투자한 것, 내가 맥도널드 뭐 스토어를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있어 등등 계산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요. 파클랜드 플로리다 총격 사건은 2018년도였군요. 아무튼 지금 젊은 세대가 그렇다. 그리고 이제 또 그 기후 운동가 그레타 썬버그가 기후 운동을 세계적으로 하고 뭐 체포되고 할 때 시작할 때가 16살이었잖아요. 점점 이제 이런 중요한 일을 이끌어가는 그 세대 나이가 어려지는 거고요. 지금까지 대학에서는 61군데 대학에서 뭐 2,900명 이상이 체포됐답니다. 오늘 아침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은 기자가 USC에서 졸업식 취재한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뭐 4년 이상 학생들도 많았겠죠. 졸업식을 제대로 못해서 너무 서운하고 화나고 한다는 그런 얘기도 했고 그 사이에 그 UCLA 교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 교수 가운데서도 정말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21명인가 20 몇 명이에요. 거의 30명이네요. 30명이 조금 넘네요. 그 어떤 바디가 있겠죠. 교수 바디가. 어제 투표를 했는데 어떤 투표냐면 USC 졸업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요. 뭐 수석 졸업자인데 아스나 타바썸 졸업 연설 못하게 하고 그러다 학생들이 시위하니까 완전히 메인 졸업식까지 없어버리고 단과별로 막 하고 있잖아요. 조촐하게 말 그대로. 이런 일을 한 총장과 교무처장 이거 정말 비난해야 돼 하는 그런 견책안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21명이 찬성표 던졌고요. 캐롤 폴트 총장, 교무처장은 앤드류 구즈먼입니다. 7명이 아예 무슨 뭐 그 사람들 벌하면 안 돼 하고 반대를 그러니까 3대 1이에요. 이 사람들은 잘못한 거야 라고 공개적으로 표를 던진 사람이 3배 많은 겁니다. 6명은 애매한 입장의 사람들 있잖아요. 기권했죠. 유엔에서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어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 여기까지만 전해드릴까요? 약 700명의 주이시 교수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그리고 의회를 통과한 반유대주의 알리기 법안에 대통령이 아직 서명 안 했던가요? 요즘은 바로바로 서명을 해서 저도 기억이 없는데 안 했나 봅니다. 서명하지 말라는 그 편지를 써서 서명을 한 주이시 교수들이 700명이나 됩니다. 697명인가 그래요. 이렇게 많아? 네,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하원에서 아주 쉽게 통과됐고요. 상원에서도 통과됐는데 연방법으로 유대주의, 반유대주의라는 것을 정의를 해서 이걸 성문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차별하지 못하도록 교육부에서도 뭐 국토안보부에서도 쫙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학교에 보내고 학교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연방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 그런 의원들도 많지는 않지만 있었는데 그 표현의 자유 위반이고 이거 너무 딱히 왜 유대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해서 뭐 성문화하고 들어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많았잖아요. 주이시 교수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정부와 정책을 비난하는 것이요. 그건 반유대주의가 아닙니다. 비난할 수 있죠. 시온주의에 대한 비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 자체는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반유대주의입니까? 그렇게 될 경우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에 반대랍니다. 그게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스라엘이 다 잘했다고 해야지 됩니까? 이스라엘 정책에 비난하는 그런 유대계도 있는데 우리처럼 교수들이 얘기할 때 그런 사람들을 침묵시키는 건데 이게 맞습니까?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거죠. 하면서 이 법안에 서명하지 말라고 이건 이스라엘에도 위험합니다. 사실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양식인이라면 지식인이라면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렇게 이스라엘 교수진이 너무 친이스라엘적으로 막 투머치 미리 막 보호 법안도 만들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버니 샌더스 그 연방 상원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벤자민 네탄야후 정권의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지금까지는 레드라인 안 넘었는데 넘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공개적으로 레드라인 넘었다고 하면은 뭔가 행동이 따라야지 되니까 아직까지는 레드라인 안 넘었는데 국경에 뭐 검문소를 장악하고 한 것. 그런데 지상군을 더 많이 들여보내고 라파에서 그런 지상전을 펼친다면은 우리는 이제 모든 무기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버니 샌더스 주이십니다. 아주 대통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해야지 된다. 더 해야지 된다. 이스라엘이 지금 본인의 생각에는 그 버니 샌더스 생각에는 네탄야후가 엄청나게 파괴적인 전쟁을 계속하는 한 아주 니클도 막 페니도 막 미국은 뭐 5센트, 1센트도 주지 말아야지 된다. 주지 말아야지 되고 그리고 미국이 거기에 더 이상 연루돼서는 안 되는데 하마스를 쫓아야지 되지만 하마스 잡는 게 굉장히 어렵다. 민간인을 방패로 삼는 하마스를 어찌 잡을 것이며 지금 하마스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인질과 함께 있고 민간인과 함께 있고 하는 것은 그건 결국은 말 그대로 가자 지구를 다 파괴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걸 각오를 하면서 가자 주민은 죽어도 좋다. 이스라엘 주민은 한 명이라도 죽으면 안 된다. 이게 벤자민 네탄야후의 심보인데 어떻게 미국이 여기에 끌려나갈 수가 있는가. 이미 너무 많은 교육, 또 기관 시설 모든 것이 다 파괴됐고 얼마나 많은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는데 미국이 지금 여기에 동조해서는 절대 안 된다. 베트남이 아닌 건 분명하지만 왜냐하면 베트남 전에는 미군이 직접 가서 엄청 많이 숨졌잖아요. 베트남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비슷한 전쟁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로 인해서 트럼프라는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에게 선거에서 질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우려한다. 이게 버니 샌더스 의원의 얘기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이요, 굉장히 오래전이네요. 1960년도에 오늘 5월 9일이 식품의약국이 처음으로 먹는 피임약을 승인한 날이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미국이 이제 세계에서 처음으로 먹는 피임약을 승인한 그런 나라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다른 나라들 전부 이제 뭐 낙태 같은 것을 합법화하고 그런데 미국만 이 낙태를 불법화해야지 된다고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1960년이니까 70, 80, 90, 2000, 2010, 2020, 뭐 60 몇 년 전이잖아요. 64년 전인데 딱 64년 전이네요. 64년 전인데 그때 이제 60년도에 먹는 피임약을 식품의약국이 승인을 하고 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막 그 미국 여성들이 집에서 막 잘 차려입고 막 하이힐 신고 있고 막 이런 데다 막 리본 묶고 예쁜 앞치마 입고 막 이렇게 밥하고 그러던 때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정주부가 아니면은 또 그 처음에는 그 피임약을 먹을 수가 없었고 1972년까지 12년이 지나서야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들도 피임약을 먹을 수 있게 됐는데 지금은요 15살에서 49살 사이 14%가 이제 먹는 피임약 먹고 있습니다. 질병통제국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미국 신문들을 조금 전해드리겠는데요. 신문의 탑뉴스를 이거 이제 제가 하면서 해보면서 좀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께 제가 신문을 조금 보면서 하려고요. 지금 자료를 쭉 찾아놨는데 네. 보면서 하는 게 쉬울 것 같죠? 네. 자, 주요 신문들의 탑뉴스를 저와 함께 그냥 보시는 겁니다. 공통적인 탑뉴스를 말씀드리자면은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경고를 지금 며칠째 계속하고 있어요. 라파를 침공하면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 뉴욕타임즈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그 보도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이제 그 뉴욕타임스도 그 내용을 굉장히 그 강하게 전달을 했고요. 맨 이제 그 왼편에 보면은 미국이 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테스트한다. US 테스트 그 이스라엘과의 관계 이런 것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보스턴 글로브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스턴 글로브는 맨 위에다가 이제 딱 그 중요 기사를 놓는데 바이든이 말하기를 미국이 그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다. 만약에 라파를 치고 만다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보스턴 그쪽 지역에 요즘 뭐 조류독감 이런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뉴스들이 보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보스턴이 있는 그쪽 지역 뉴스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월스트리트저널은 뭐 프랑스의 무슨 올림픽 뭐 이런 것들 막 이제 막 가운데다가 크게 그 해놓고 역시 그 아래 똑같이 이스라엘이 그 라파에서의 어떠한 그 전쟁에 바이든 대통령이 안 주겠어. 이걸 이제 한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워싱턴 포스트는 조금 이따가 보겠고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뭐 주택 문제 오른편에 보면은 이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오후부터 그 보도를 했었던 내용이고요. 가장 크게 그리고 아래 보면은 오타니 쇼헤이의 그 통역사가 뭐 굉장히 많은 돈을 본인이 이제 그렇게 뭐 오타니 쇼헤이 모르게 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는데 제일 앞에는 제가 조금 있다가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막 총 쏘는 사격 연습하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 총기에 대해서 배우는 그 클래스가 총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배운다. 이게 이제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컬럼 1에 아주 크게 실렸거든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지금 그런 내용을 크게 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공통적인 뉴스 이외에는 뭐가 있냐면은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 같은 경우는 역시 그 지역사회 뉴스를 맨 위에 올렸네요. 이건 지역사회 뉴스이기도 하면서 전국적인 뉴스이기도 하는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허쉬머니 그 입막음용 돈 재판 그 뉴욕의 재판정에 앉아 있지만 또 다른 것 조지아주에서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그 시도한 것에 대한 재판도 지금 연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그 검사가 또 딱 지명을 했었던 특별검사가 연인 관계였다 해서 등등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혀서 이 사람들은 이 케이스를 맡을 자격이 없어 하는 것을 끊임없이 지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팀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법원이 결국은 결정할 것이다. 이 파니 윌리스라는 검사의 운명을 이 케이스에 대해서 그런 것을 탑뉴스로 놨고 역시 그 애틀란타 그 저널 컨스티튜션이라든가 보스턴 글로브라든가 이런 그 신문은 지역사회의 뉴스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마찬가지고 많이 하고 그에 비해서 워싱턴 포스트나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아니면 또 그 뉴욕 타임스 같은 그런 신문은 국제적인 것까지도 미국적인 것으로 소화를 해서 이제 그렇게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LA 타임즈의 일면을 보면은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해커들이 그 인공지능의 딥페이크를 지금 선거에 그 활용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똑같은 뉴스를 워싱턴 포스트를 보더라도 워싱턴 포스트도 이게 지금 선거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지만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적어도 재판 이거 하나는 끝나야지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딥페이크 이거 많이 사용을 하는 쪽이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이미 시작이 됐고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서 많이 그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는 특히 공화당은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졌을 때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 그게 이제 그 뉴욕타임즈와 마찬가지로 왼쪽에 이제 제일 중요하게 일렉션 2024라고 해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밖에는 뭐 워싱턴 포스트 뭐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보도를 했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하나만 지금 전해드리자면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총기에 대해서 총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총 다루는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총기 클래스에 참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긴 길이의 기사였고요. 제가 사실은 끝까지 다 읽었지만 그 제목을 이 내용이 충분히 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 총기 강사에 너무 많이 포커스를 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새롭잖아요. 시골이라든가 워낙에 총기 소지의 자유를 주장한다던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리버럴한 곳에서는 총기 소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뭐 시골이라든가 공화당보다는 민주당 성향이 강한 곳에서 좀 거부감을 느끼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총을 배운다는 그런 겁니다. 피스톨 101 수업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수업을 가르치는 분은 부모가 이제 베트남에서 이민 오신 분이고 탐 응우엔이라는 전에 뭐 무술도 했었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2시간이 지나도 총 사격 한 방도 쏘지도 않는답니다. 총을 집어드는 학생도 없답니다. 방아쇠를 당기고 싶어하게 하는 그런 그 교육 스타일이 아니라 아주 그 총기를 두려워하고 싫어하기는 하지만 이 총기에 무슨 뭐 총기에 심지어는 무슨 뭐 신비를 밝힌다. 그리고 방어용이죠. 방어용. 그래서 배우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건데 202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정치적으로 진보인 사람들이 총기 소지하는 것을 조금 꺼리고 총기 소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집이 너무 부자다. 너무 대저택이야. 그래서 나는 침대 머리맡에 반드시 총을 놔야지 됐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남들에게 말하기 조금 꺼려 했었다는 겁니다. 이 진보와 총기 이슈가 조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물론 총기 규제를 하자고 하는 것이 대량 살상 무기를 규제하자고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강사는 마치 탐 응우옌 53살이랍니다. 요가 강사처럼 학생들에게 딱 뭐 방아쇠를 달리기 전에 어떤 뭐 마음가짐이어야 순간적으로 되는 것이 이렇게 평소에 훈련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숨 쉬는 거 이런 것들. 어떤 학생들은 너무 겁이 나서 막 처음에 울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러면 당신이 내가 좋아하는 학생이라고. 그건 총의 위험성을 안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총기 소지를 하는 데서 총기의 위험성 이것을 이제 신비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신비 속에 위험성까지 포함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총기 강사는 얼바인에서 자랐는데 15살 때요. 아버지가 총기를 갖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그 무기는 아버지가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53살이니까 15살이면 뭐 거의 40년 전이잖아요. 잠겨 있지 않아서 학교에 또 탁 이제 그 당시에 영웅심으로 막 그게 올바른 영웅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지고 가서 막 얼마나 파워풀해요. 친구들이 막 와서 보고 하면은 그러다 잘못해서 친구를 쐈답니다. 친구 어깨를 맞고 벽에 짝 갔죠. 근데 뭐 핀이 헐거웠다던가 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가든그로브 그 월남국수 저 어제 월남국수 먹었는데요. 맛있게 먹었는데요. 식당에서 이제 총을 쏜 뭐 이런 거 사람 숨지고 이러는 것도 봤는데 이 사람이 총에 대한 사랑은 학교 다닐 때 뭐 식당에서의 총격 사건 이런 것을 보고도 굉장히 집착이 많았대요. 그래서 18살 때 라이플을 샀고 친구와 막 사격장에 가서 뭐 오렌지 카운티 커즌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막 연습도 하고 있는데 부모의 베트남 그 부모님들의 교육열도 뭐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얼바인에서 3가지를 부모가 선택을 해라.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그런데 막 낙제라는 거예요. 이 학생이. 그래서 부모가 쫓아냈답니다. 홈리스 나는 미래는 없어 하면서 걸프렌드도 나를 버렸고 해서 21살 때 핸드건을 샀는데 그때의 목적은 자살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대량 살상보다도 이렇게 본인에게 스스로 총을 쏘는 게 이 총기를 소지한 사람 가운데서는 숨질 확률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어찌어찌해서 UC 얼바인에 들어갔는데 총을 팔아서 등록금을 마련을 했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은 여러 가지 사연을 거쳐서 총을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쓰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일어나고 나서 백인 경관이 목 졸라서 숨지게 한 것이요. 그리고 나서 막 전국적으로 시위가 퍼지고 시위 퍼지면서 막 위험한 상황들도 생기고 폭력적인 일들도 생기고 하니까 어떤 뮤지션도 총을 구입을 해서 이분께 강사에게 뭐 총기 훈련을 받기도 하고요. 또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사람들이 총기를 굉장히 많이 사서 지금 캘리포니아주에는 55만 정의 그 총기 안전 수료증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 아주 합법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55만 그 총기 자체가 55만 천정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래요. 전반적으로 어떤 한 해에 캘리포니아주에서 팬데믹 일어나고 한 해에 그만큼이었고 그건 그 전에 2해 때 것을 합친 것보다 많고 지금 캘리포니아주에서 총기 소지는 2018년도에 230만 정에서 올해 초에 350만 정. 뭐 10명 가운데 1명밖에 안 되네. 10명 가운데 1명도 안 되네요. 4천만 명이니까 350만 명. 이니까 캘리포니아주는 진보라서 총기 소지를 한 사람들이 적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도 점점 뭐 팬데믹이다 어떤 뭐 시위라든가 위험 상황이 일어나면서
캘리포니아주의 진보적인 사람들도 점점 이제 총을 더 많이 가져서 52%의 등록된 유권자 가정에 지금 총기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2019년도에는요, 46%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민주당도 총기를 갖고 있는 게 2019년 33%에서 지금은 44%로 늘어났습니다. MBC의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1년에 한 300명 정도에게 총기 그 안전 교육을 시킨다고 하거든요. 아주 기본 뭐 피스톨부터 여러 가지 뭐 그 컨실드 총 다루는 이런 것까지. 결국은 이제 아주 진보적이고 총을 두려워했던 사람조차도 세상이 거칠어지니까 총으로 인해서 나도 해야지 되겠어. 방어를 해야지 되겠어.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것은 또 나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남도 보호한다. 또 하나는 경찰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다 보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샌 가브리엘 깊은 산 속에서 버로 캐년이라는 데서 그래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좌파는 LA 타임스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좌파는 라떼만 마시고 커피 가운데서도 총은 두려워하거나 경멸하는데 총을 두려워하거나 경멸하면서 라떼를 마시던 그런 좌파가 이제 총 다루는 것을 배우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의료비 탕감 법안, 또 뭐 실업수당, 패스트푸드로 인한 뭐죠? 최저임금 인상 요구 이런 것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펀입니다. 우선 뭐 실업률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지난해 8월 달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해서 전문가는 21만 2천 명 예상했는데 23만 명 했고요. 뉴욕, 캘리포니아, 인디아나가 가장 많이 늘어났는데 뉴욕의 시액 공립학교 뭐 공무원들이요. 버스 운전 기사를 포함을 해서 이런 분들이 봄방학 겨울방학 때도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뉴욕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의 뭐 한 반 정도는 차지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지금 연방준비제도가 계속 보고 있는 거잖아요. 실업률이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이번에는 이 같은 특수한 요인이 있어서 그렇구나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도 어쨌든 전반적인 숫자로는 많이 늘어났다 하는 것 전해드리고요. 캘리포니아주에서 그 패스트푸드 종업원의 시간당 임금이 $20가 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캘리포니아주는 $16 그리고 지역마다 다 달라서 뭐 $17 뭐 얼마 있는 이런 곳들도 있는데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세크라멘토 말입니다. 마켓에서 $16를 받고 일하는 어떤 분이 몇백 피트 떨어져 있는 인앤아웃 패스트푸드에서 일하면은 $20를 다른 사람들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달부터 시행이 됐죠. 그리고 또 이제 세크라멘토 그쪽 지역에 이제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도 곧 $25를 받게 됩니다. 그건 이제 병원의 기프트샵, 무슨 뭐 꽃가게 아니면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전부 $25를 받게 된다는 거죠. 가족 부양이 $16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캘리포니아주 지금 여기 최저임금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고 그런데도 또 업주는 도저히 이게 업주는 나름대로 또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고 업주가 감당할 수 없어서 특히 식당 같은 곳이 문을 닫으니까 또 세금이 안 거치는 거고 예산 적자가 지금 $370억 하고요. 캘리포니아주가 식당, 소매업 여러 사람들이 이제 뭐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안 돼. 주는 사람들은 그렇게나 많이 줘야지 돼. 이게 계속 이제 엇갈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패스트푸드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결국은 기사를 쭉 읽어보면 그래서 문제 해결점이 뭐라는 것이냐고 이쪽에서는 물가는 오르는데 돈은 그것만큼 되지 않는다. 그럼 이쪽에서는 계속 적자 보면서 하는 거야. 이거 언제 문 닫을지도 몰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11월 달에 이제 시간당 $18
이거 이제 투표에 붙여지잖아요. 전 같으면 굉장히 급진적이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작아 보입니다. 이미 $20, $25 시간당 받는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는 연방보다도 다른 주보다도 이제 최저임금이 높은 편이긴 하죠. 연방이 뭐 $7 25센트.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는 지금 뭐 $16에 또 인플레이션 감안해서 자동적으로 올라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뭐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게 기사의 뭐 아주 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7월 달부터 시간당 $17 28센트, 50센트 인상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저 가게를 내놔야지 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는 식당은 없습니다. 거기 뭐 보험 내야죠, 공과금 내야죠. 또 뭐 렌트비 내야죠. 이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아마 올해 레스토랑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웨스트 헐리우드 공무원 최저임금 $19 08센트, 마운튼 뷰, 샌프란시스코, 버클리 시간당 $18 이상 지불을 해야지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바이든이 아니라 샌더스와 로칸나, 샌더스는 버먼트주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의원이고 로칸나는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인 연방 하원의원입니다. 두 사람 다 아주 진보적이죠. 이 두 사람이 지금 한 가지를 발의를 했는데 연방 프로그램으로 이 버니 샌더스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부자인데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가 이 나라 사람들은 그럼 암에 걸렸다고 의료비를 못 내서 파산해서는 안 되지. 탕감해야 준다는 거예요. 빚진 것을. 그래서 이 스케일이 미국 사람들 1억 명 이상이 성인의 40% 이상이 의료 빚이 있답니다. 적어도 $2,200억 의료 빚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인종에 따라 달라요. 흑인은 13% 빚이 있고 백인은 7%, 히스패닉계는 8% 빚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66%가 빚을 탕감해 줘야지 된다. 이거 민주당이 85%, 공화당 56%가 찬성하지만 그러나 정치인들은 또 이걸 또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지금 로칸나 의원도 젊은 사람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플레이션 헬스케어다. 선거에도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공화당 의회에서 이걸 통과시켜 줄 리는 별로 없을 것 같지만 계속 이제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겠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갈 때 처음에는 같이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학교 때문에 엄마와 따로 있었고 그 막내 아들이 10살이었습니다. 베론 트럼프가. 그런데 지금 3월 달에 18살이 됐고 5월 17일에 졸업식을 하는데 지금 재판이 입막음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후앙몰춘 판사가 이 아들의 졸업식에는 가도록 그날이 금요일이더군요. 다음 주 금요일인데 금요일은 그럼 재판이 없든가 트럼프가 출석하지 않든가 출석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18살밖에 안 됐는데 플로리다주에 대통령 뽑는 그 대의원이 주 대의원이 41명밖에 안 됩니다. 이 41명에 속하는데 18살 딱 되니까 이 플로리다주 공화당에서 그를 지금 대의원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지금 미국의 로열 패밀리 가운데서 이런 정도의 로열 패밀리가 없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또 다른 엄마 다른 아들 2명 또 엄마가 또 다른 티파니라는 딸 그리고 베런 이렇게 가족들이 그리고 이제 무슨 뭐 이 아들들의 피앙세라든가 또 둘째 아들의 부인은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공동의장까지 하잖아요. 완전히. 그런데도 지금 막내 아들에 제일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maybe 막내 아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엄마 멜라니아 트럼프가 승인을 했다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는 멜라니아 트럼프도 남편이 대통령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일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용자,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라이프 방송됩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머릿속에 뭐 벌레가 있어서 기억력이 어떻게 되고 정신 이상이 있었고 이런 얘기를 본인이 했거든요. 이게 지금 족쇄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 후보로 나왔다고 대선 후보? 근데 본인이 이혼 소송할 때 데포지션에서 한 얘기입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